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서기 48년, 대제국 로마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가을날 일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잠시 궁을 비우고 항구 도시 오스티아로 시차를 떠나자마자 로마 도심 한복판에서는 해괴하다 못해 기절초풍할 광경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꽃장식이 만발하고 최고급 포도주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성대한 혼례 잔치가 열린 것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면사포를 쓰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신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하객들은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그 신부는 다름 아닌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아내이자 제국의 어머니인 현직 황후 메사리나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병고란 말입니까? 남편인 황제가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이혼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닌데 황후라는 여자가 대낮에 딴 사내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다니요? 그 곁에는 로마 최고의 미남으로 소문난 집정관 내정자 가이우스 시리우스가 제 세상을 만난 듯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국의 법도와 윤리는 발가락 사이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이 대단무쌍한 여인. 그녀는 단순히 사랑에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황제의 목을 조를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에서는 로마 역사상 가장 방탕하고도 치명적이었던 여인, 기록조차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그 이름, 메사리나의 그 파란만장한 이중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해괴한 사건의 주인공들, 당시 로마의 주인은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라는 양반, 그는 로마 황실의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병치레를 달고 산 탓에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혀가 짧아 말을 할 때면 늘 어눌했죠. 흥분이라도 하면 입가에 거품까지 물어대니 황실 종친들조차 그를 가리켜 덜 떨어진 인간이라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죽하면 제 어머니조차 자연이 만들다만 미완성품이라며 고개를 저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가 연극을 구경하고 점심을 먹으러 궁전지하 통로를 지나갈 때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근위대장이 칼리굴라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클라우디우스는 3대 황제 칼리굴라의 작은 아버지였어요. 잔뜩 겁을 먹은 클라우디우스는 커튼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지요. 커튼 뒤에 숨어서 떨고 있던 클라우디우스를 죽은 조카를 대신해서 근위대가 다음 황제로 옹립해버립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이 바보 취급받던 사내가 운 좋게 황제 자리에 덜컥 앉게 된 겁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황제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당대 로마 최고의 미색이라 칭송받던 18살의 처녀 메사리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살이나 어린 꽃다운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오니 평생 무시만 당해온 늙은 황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금지옥엽,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치 지독한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메사리나가 까마귀를 보고 백노라 해도 황제는 허허, 과연 희고 고운 새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요. 하지만 이 어린 황후의 가슴 속에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아니라 시퍼런 독리를 품은 독사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메사리나에게 황제란 사내는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든든한 금고이자 휘두르기 딱 좋은 눈먼 칼자루였던 겁니다. 그녀는 황제의 눈과 귀를 교묘하게 가린 채 궁궐 뒷방에서 제국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정적이 있다 싶으면 자기가 저지르고 다니던 불륜이라는 죄목을 오히려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 단칼에 목을 날려버리는 역설적인 행보를 보였지요. 낮에는 조신한 황후의 가면을 쓰고 황제의 어깨를 주무르지만 밤이 되면 그 권력의 칼날로 로마를 피비린내 나게 물들였던 이 여인, 바보 황제의 눈먼 사랑을 등에 업고 로마를 제 발밑에 두려 했던 메사리나의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 메사리나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 분수를 모르면 꼭 탈이 나는 법이지요. 궁궐 안의 권력만으로는 그 뜨거운 불덩이 같은 욕망을 다 채우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침내 엄중한 궁궐 담장을 넘어 로마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국의 어미라는 황후가 밤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천한 계집의 옷으로 변복을 한 채 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녀가 발길을 멈춘 곳은 놀랍게도 로마 최하층민들이나 드나드는 지저분한 매춘소였습니다. 리키스카 암늑대라는 가짜 이름까지 내걸고 좁고 눅눅한 방 한 칸을 빌려 밤새도록 사내들을 받아냈다는 기록이 전해지니 천하의 남봉꾼들도 혀를 내두를 일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사학자 타키투스와 시인 유베날리스의 붓끝은 이 대목에서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메사리나는 동이 틀 때까지 몸을 섞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을 느끼며 파칠파칠해진 몸으로 궁궐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로마 저작거리에는 이미 우리 황후님이 밤마다 누굴 만난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집집마다 안주거리로 올라오는데 가련하게도 바보 황제 클라우디우스만은 자기 침소곁이 비어있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 이 얼마나 눈물겨운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하를 손에 쥔 황후가 왜 이런 바닥 중의 바닥으로 스스로를 내던졌을까요? 혹자는 그녀가 타고난 음란함 때문이라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이 로마에서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그 비뚤어진 정복욕과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불장난이 지나치면 집구석을 다 태워먹는 법입니다. 로마 전체가 그녀의 행실에 침을 뱉기 시작할 무렵 메사리나는 마침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최후의 도박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메사리나의 불장난은 마침내 제국의 기둥뿌리를 통째로 태워먹을 기세로 번져갑니다. 서기 48년 가을,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제사 업무를 위해 오스티아 항구로 시차를 떠나 궁을 비운 틈을 타 메사리나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해괴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제정신으로 할 짓입니까? 그녀는 로마 최고의 미남이자 권력욕에 눈이 먼 시리우스를 옆에 끼고 보란듯이 정식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날 로마의 풍경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포도 수확 축제를 흉내낸 연회장에는 술 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메사리나는 머리에 화관을 쓴 채 내연남의 손을 잡고 황제의 의자에 앉아 왕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서슬퍼런 반역의 선전포고였던 셈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황제의 충직한 측근이자 해방노예였던 나르키소스가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고는 한달음에 오스티아로 달려갑니다. 폐하. 지금 로마에서는 황후가 딴 사내와 혼례를 올리고 새 황제를 세우려 하나이다. 당장 황궁하지 않으시면 폐하의 자리는 오늘로 끝이 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그만 혼비백산하고 맙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메사리나가 그럴 리가. 정말로 내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냐? 황제는 분노보다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울리고 황제의 수레는 먼지를 휘날리며 미친 듯이 질주하는데 과연 그 시각 승리의 도취에 술잔을 기울이던 메사리나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그림자를 눈치챘을까요? 제국의 운명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권력과 쾌락이라는 이름의 독주에 취해 있던 메사리나도 황제의 군대가 성문을 부술듯 들이닥치자 그제야 술이 번쩍 깼습니다. 하지만 앞불싸 이미 엎질러진 물이여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 대담하던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황제의 마음을 돌려보려 어린 자식들을 앞세워 눈물로 호소해보지만 분노로 눈이 뒤집힌 측근 나르키소스가 이를 단칼에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이 이토록 처량할 수 있을까요? 메사리나는 어머니 레피다가 지켜보는 가운데 루쿨루스 정원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얘야 이미 끝났으니 차라리 네 손으로 품위를 지키거라 하고 단검을 건네주었지요. 하지만 평생 남의 피만 보며 살아온 그녀였기에 정작 제 목을 찌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칼끝을 제 목에 대고 벌벌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추격해온 군관의 서슬퍼런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가차없이 꿰뚫어 버렸습니다. 한때 로마를 발밑에 두었던 경국지색의 최우치고는 참으로 허무하고도 비린내 나는 종말이었지요.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아내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죽었느냐? 그럼 술이나 한 잔 더 다오. 하며 무심하게 술잔을 비웠다고 하니 그 지독했던 사랑이 집착과 무관심으로 변했을 때의 공포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 원로원은 이 여인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의합니다. 이른바 기록 말살형, damnatio memoriae 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이 내려진 것이지요. 제국의 거리마다 세워졌던 그녀의 아름다운 조각상들은 정으로 쪼개져 가루가 되었고 공문서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먹줄로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름다움은 짧고 욕망은 덫이 되어 돌아오는 법. 로마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가장 추하게 물들였던 황후 메사리나.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지나친 탐욕은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녀를 향해 음란함의 화신이니 로마를 망친 요년이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슬퍼런 권력 암투가 일상이던 그 시절, 로마 황실에서 18 어린 나이에 팔려오듯 시집온 메사리나가 살아남기 위해 택한 생존 방식이 그토록 뒤틀린 광기는 아니었을까요? 혹은 그녀를 눈엣 가시로 여긴 정적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를 세상들도 없는 악녀로 덫일의 역사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것은 아닐는지요?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한때 제국을 호령하던 그 빼어난 미색도 세상을 다 가질 듯 기세등등하던 그 권력도 결국 한자로 칼날 앞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돌덩이에 새겨졌다가 지워진 이름과 훗날 우리 같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허망한 이야기뿐이니 화무시비롱이여 권불십년이라는 옛말이 참으로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가 준비한 로마 황후 메사리나의 비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욕망에 미친 요녀로 보십니까?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가련한 희생양으로 보십니까? 여기서 잠시 억세게 운 좋은 클라우디우스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정말 기막힌 운명의 황제입니다. 조카 칼리굴라가 먼저 황제가 되고 조카에 이어 4대 황제가 된 그는 칼리굴라의 여동생, 그러니까 여자 조카 아그리피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 법까지 바꿔서 친조카를 4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조카 아그리피나가 전 남편과의 소생인 어린아들 네로를 황제에 올리기 위해 남편이자 삼촌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해버립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정상적으로 황제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로마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클라우디우스는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4번째 부인 아그리피나에게 독살된 이 황제는 운이 없는 사람일까요? 칼리굴라와 네로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라는 보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이야기꾼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